직업은 두 가지의 교집합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내가 잘하지도 않는데 누가 보상을 해준다? 그런 분은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대기자 TV. 교수님 저희는 구면이죠. 네. 제가 한국 창의성학회 네. 인터뷰 때 뵀었잖아요. 그 창의성학회는 어떻게 좀 잘 운영 중이신가요? 네, 창의성학회 이번 여름방학에도 수백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 캠프에 들어와서 여름을 뜨겁게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진로와 취업을 좀 담당하는 경력개발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마주한 서울대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체감하셨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서울대 학생들 대한민국에서 엄친아들 그렇죠.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진로 상담을 해보면 특히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세상에서 제일 기쁠 것 같은데 부모님과 선생님들한테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 참아 이것만 참고 여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네 세상이야 했는데 막상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들어와 봤더니 내 세상은커녕 경쟁만 더 치열해진 거예요. 내 세상이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이미 여기 들어오느라고 에너지를 다 썼어요? 다 쓴 거예요. 네. 이제 나는 어떠지? 네. 더 이상 또다시 뭔가 새로운 도전에 갈 희망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관심 있는 그 포커스가 대입병이거든요. 교수님, 네. 중2병보다 저는 대입병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중2병만 생각하고 일단은 대학교만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더 강하시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을 하면서 이 나랑 예전에 생각했던 이 부분이 맞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공을 저희가 물론 선택할 때 나름대로 탐색을 하고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 갈 때도 여행지 어디 갈까 정할 때 열심히 보잖아요. 막상 가 보면 저희가 고민하고 선생님 진로 지도 받고 나름대로 찾아서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가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과 내가 탐색해서 들어가서 체험하는 전공은 다르죠. 왜냐하면 개인마다 적성이 다르고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체감하는 전공의 적합성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 부분을 좀 일찍부터 생각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상황은 또 그렇지 못하니까 그쵸. 10대 때.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셨나 봐요. 아, 네. 이 책 책을 소개 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었으면 예.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더 훌륭해지시려고? 각자의 수준에서 진로는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리드하는 그런 진로가 아니라 이 책은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쉽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10대를 우리나라에서 거치지 않았습니까? 약간 미래를 위한 투자 단계인 건 좋은데 인생의 암흑기기도 한 것 같아요. 모든 포커스가 입시에 맞춰져 있어서 10대의 행복은 물러두고 양보하고 저축성 개념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기간인데 저는 각 세대마다 내 연령대에서 갖고 있는 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0대에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잘 가꾸어서 또 20대에 가서 그 꿈이 바뀌어도 좋고 그 꿈을 이어가도 좋고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인생에 암흑기 없이 밝은 빛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널 속에서 빛을 보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게 출구가 아니라 마주오는 열차의 불빛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인생의 암흑기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게 좋고 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10대에서의 행복을 찾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러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교육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진로 네. 교육을 교수님이 제가 알고 보니까 교과서도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 진로와 직업이란 교과서도 쓰실 만큼 진로 교육을 들어가서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인적자원 개발을 전공하는 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에 좀 더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교육. 인성교육. 인성교육. 사람이 해야 돼.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인성교육. 두 번째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진로 교육. 진로 예. 교육, 그다음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금융 교육. 금융 교육. 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미국에서도 진짜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할 만큼 뛰어난 교육 시스템인데 거기에 좀 첨가하자면 이 세 가지 부분들은 좀 더 가미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예. 그 중에 하나로서 진로 진로 교육을 교육을.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완하면 좋을 만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학교를 일단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진로 조사를 해도, 중학교 진로 조사를, 고등학교 진로 조사를 해도 그렇고 탑3에 들어가는 직업이 공통적으로 선생님입니다. 아, 예, 학생들 눈높이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직장인이 누구겠습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죠. 어. 예, 눈에 보이는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위, 3위 운동선수, 연예인인 거예요. 세상에 그 수많은 직군들이 있는데 너무 고정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일단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네. 그 자체로 진로 교육의 첫 발을 잘 디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진로 교육일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직업과 진로의 차이점은 진로는 지하철 노선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직업은 그 2호선이면 2호선의 각각의 정거장, 그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지를 갈 때도 어디 하나씩 행성지에 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요번에 정류장 잘못 내렸어. 그러면 요번 인생은 희망이 아이고. 없는가? 다시 태어나야 되나? 그게 아니죠. 예. 그 다음 정거장을 갈 수 있고 또 이를 보고 다음 정거장으로 노선을 갈아탈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외통수로 막다른 골목으로 직업을 생각하지 말고 직업을 하나 특정 짓지 마라. 명사형으로 직업을 특정 짓지 마라. 뭐 간호사, 의사. 그럼 그거 안 되면 내가 이번 인생에 실패한 거냐가 아니라 나는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병원에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구급대원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원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취지가 그런 경험들을 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가 자유롭게 직업 세계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만들었는데 자유롭게 학원을 등록하는 학기제로 많이 이렇게 변질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이거는 뭐 우리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챌린지할 부분은 아니고 교육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서 좀 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여러 직업 세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나의 후배들, 이 직업 세계에서 보면 이 청소년들이 저희 후배들이니까 내 직업 세계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많은 노하우 그리고 너무 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실제 네가 꿈꾸고는 있지만 막상 이 길을 가려면 이런 험난함도 있어라고 좀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진로 탐색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혹시 교수님 좀 대상을 좀 나눠서요. 네, 뭐 초등, 음. 중등 이렇게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이 일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직업 세계에 대한 옵션 자체가 많지 않기 많지 않죠. 때문에 네. 다양한 직업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들을 많이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상이 됐던 인터뷰가 됐던 실제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단체로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루트를 만들어 주시고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직업 세계에 유튜브 검색 저희보다 훨씬 친구들이 잘하거든요. 요즘에 다 유튜브로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서 그런 것도 자세히 보고 친인척을 만나시더라도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봉은 얼마인지, 네. 세뱃돈 더 안 달랄 테니까 예. 연봉은 얼마인지 중요하죠. 좀 현실적으로 알려달라. 중등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는 발을 담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속아내고요. 예. 관심사를. 네, 현장을 가보고 직접 만나보고 본인이 뭐 DM이나 이메일도 좋으니까 문의도 해보고 그 분야에 관심 계신 분야에, 분들한테 그런 현장성을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직업을 탐색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 돼요. 예. 직업은 두 가지의 교집합을 찾으셔야 돼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 예. 중요하지요. 잘하는 것.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좋아하면서 잘하는 걸 찾아야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예, 내가 잘하지도 않는데 좋아한다고 보상을 해주는 사람, 그분은 엄마 아빠의 가능성이 커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야. 근데 그게 도둑질이야. 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해커라든지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직업 세계를 고려할 때는 잘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 예. 근데 좋아하면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하면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심이 가는 것부터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시도를 해보면 또 친구들이 걱정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어. 이거 실패하면 어떡해? 이런 진로는 처음이야. 책에도 저희가 써놨는데 야구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네. 예. 잘 치는 선수들이 3할대예요. 예, 주전 선수들. 그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타석에 10번 들었으면 3번 살아서 나가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절반도 안 돼. 근데 잘 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타석에 들었으면 무슨 생각을 갖겠어? 아웃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공포가 있어요. 그 공포 때문에 타석에 들어서지 않으면 살아서 나갈 확률이 아예 없어지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도전을 안 하면 진로가 아예 막힙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네. 10대들의 고민을 마주 하셨던 것 같아요. 10대들이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교수님한테 뭐 메일을 보내거나 네. 아니면 강연할 때 뭐 질문 드리거나 네. 이랬을 때 체감하는 그런 부분이 답답증이 있으셨을까요?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본인이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친구래요. 근데 두 갈래 길에서 고민 중이에요. 앱을 개발할까? 게임을 개발할까? 둘 다 관심이 있는데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본인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에 혹시 그 두 전공 관련된 동아리가 있어? 있대요. 둘 다 해봐. 네. 그거를 직업 세계로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최대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학교가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도 해봐. 그러면 해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거네요. 네. 대부분. 대부분은 사실 그렇죠. 근데 그 고민은 머릿속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거기서 답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대부분의 고민들은 실제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봄으로써 의외로 빠른 답을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진로는 좋은 게 뭐냐면 정답과 오답이 없어요. 네. 나한테 더 적합한 진로와 덜 적합한 진로가 있는 거지 나한테 맞지 않는 진로라고 해서 그게 나쁜 진로는 아닌 거죠. 틀린 진로는 아닌 거죠. 만약 부모님의 사례도 좀 만나셨을까요? 부모님의 네. 고민도 마주할 일이 있으실까요?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자녀의 사랑에서 비롯된 건데 적정 수준이 필요해요. 자녀분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탐색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 중요한데 또 하나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보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부모님들한테 더 중요한 건 네. 인내심, 기다림의 미학. 어. 예. 답답하시면 그냥 우리 아이는 대기만성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 절대 아이들의 머리를 폐마하시면 안 돼요. 예. 뭐 공부머리가 나빠서? 예, 공부 머리가 나빠서. 예. 왜냐? 그 머리가 어디서 왔겠어요? 부모님이죠. 부모님한테 왔습니다. 예. 예, 아이로서는 그 말만큼 억울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엄마 아빠의 DNA이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분야를 찾아갈 수 있게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주고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면 꿈을 못 찾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예, 예. 네네. 그럼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은 꿈을 찾으셨냐? 10대 때. 예. 아니 지금. 지금도요? 대부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본인도 못 찾은 꿈을 왜 아이들한테 지금 예. 꿈은 중요하지만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엄마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그때 이런 꿈을 꿨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있어. 근데 이게 이런 면에서는 힘들고 이거는 보람이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혹은 5년 안에 아빠는 이걸 꼭 달성해 보고 싶어. 본인의 꿈을 공유하면서 자녀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너 내일까지 한 3가지만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봐. 보다 훨씬 더 나은 진로에 대한 공감? 부모님이 나의 진로는 이쯤에서 접는다라고 하는 순간 제가 학부모님 상담을 해보면 아이에 대한 좋게 말하면 애정, 나쁘게 말하면 집착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나는 끝났고 너로. 예. 이번 생은 내가 여생의 에너지를 너에게 쏟으마. 예. 자녀들과 좋은 뜻으로 대화를 시작했다가 방문 쾅 닫고 끝나는 적이 많잖아요. 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거든요. 너는 말이지 엄마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부모님이 아이들 위해서 어떻게든 진로 교육을 해주고자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요즘 시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아. 아시겠지만 뭐 의사라든지 네. 전문직 선호를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도 되는 게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부와 명예가 있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관점에서도 중요한데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저는 청소년 대상으로는 진로 교육을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경력 개발에 대해서 이제 학자로서 많이 코칭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는데 성공하신 분들 회사로 치면 고성과자들 예, 임원들. 예, 임원분들 다면 평가를 하면 고성과자일수록 평가 항목 영역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육성 쪽입니다. 육성이요? 육성 후배들 아. 육성 쪽 본인은 잘하는데 본인은 육성을 잘하는데 못해요? 육성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몸에 체화된 거예요. 내 몸에 체화됐기 때문에 초심자가 얘가 이걸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눈높이가 이미 멀어져 있어요. 와.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본인들이 전문직일수록 오히려 자녀들의 진로 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으신 게 그 점이에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네. 진로를 어떻게 좀 탐색하셨어요? 10대 때? 교수님이 진로를 찾는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대기자님이 제 롤 모델이었어요. 저는 기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글을 쓰고 네. 그 글을 공유하는 일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음.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소아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찬이는 말을 하는 직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요? 혀가 너무 두껍대요. 오, 말을 빨리 할 수가 없기 어머. 때문에 얘는 말하는 직업 빼고 다른 직업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기자를 해야 되겠다. 아, 글을 써야 네,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근데 단점이긴 하지만 말을 빨리 할 수 없는 대신에 2가지 장점이 있는데 소화를 잘한대요. 밥을 빨리 못 먹어요. 근데 오래 씻기 때문에 소화를 잘하고 우와. 2번째 말을 빨리 못하니까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된 거죠. 가르치는 일이 된 거예요. 예. 네.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전달력을 확보하니까 저는 기자를 꿈꿨지만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독자들과 공유하든지 학생들과 공유하든지 같은 맥락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럼 교수님을 꿈꿔야 되겠다. 선생님으로서 가르쳐야 되겠다. 네. 이것도 10대 때. 아닙니다. 아, 그건 예, 아니세요. 네네. 학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래까지 학교에 남아 있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남아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람을 뽑고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업에 잘 적응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인사팀. 아, 예. 예. 그래서 인사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의 매거진 기사를 뉴스 기사를 보고 이런 직업이 있구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도 시험 쳐서 기업의 인사팀에 들어갔어요. 유학을 가서도 인재 육성에 관한 전공을 계속 공부하고 유학 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도 학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도 LG전자 미국 법인에 있는 현지 법인의 인사팀으로 들어갔어요. 인사팀. 예. 지금도 결국은 학교에 있지만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그러네요.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로로 뵙는 거고 그래서 직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사팀장의 꿈이었으면 저는 교수하고 있으니까 지금 실패하는 거죠. 안 맞네요. 네. 그럼 제가 교수가 꿈이었으면 인사팀에 몸담고 있을 때는 꿈을 못 이룬 거잖아요. 네. 사람들을 육성하는 거, 인재를 육성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소속은 상관없었어요. 회사에 있을 때도 너무 행복했고 대학에 있을 때도 너무 행복했고 네.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 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입시 네. 성적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뒤로 빼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만의 길을 간다는 거는 외로운 길이에요. 입시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등지고 간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이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데 따른 반대급부, 심신의 평안함, 마음의 안정, 뭐 그조차도 쉽진 않지만 얻는다면 대신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셔야죠. 블루오션의 의미 자체가 남들이 안 가는 길이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겠지만 그 길은 가는 순간 내가 만든 길이죠. 예,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입시 교육이 잘못된 건 아닌데 입시 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그러면 대부분 무슨 고민에 빠지느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도 어떻게 살아가지? 취업을 하나? 창업을 하나? 이 전공은 나한테 맞나 안 맞나? 그제서야 고민을 합니다. 그때라도 고민을 하면 다행이에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4학년 2학기 때 찾아와요. 교수님, 추천서를 써주세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인 거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이 회사가 뭐를 하는지도 잘 몰라.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이 회사를 아니까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하는 건 시험이니까. 회사에 들어가서도 고민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대표로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의 임원분들조차도 코칭을 하면 본인의 진로를 고민해요. 왜 하는지는 나 스스로 의미부여할 수 있어야 시행착오 속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서도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찬 교수님의 조언이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